두 번째까지 오늘 다시 말할게 초벌구이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네. 뭔가 쳐다보는데 뭔가 네. 여러분 페이지는요 같이 볼게요. 자, 페이지가 없어요. 자, 124번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124번 있는 거기입니다. 어디지? 어디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건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흰 종이 딱 드리고 이번 시험 범위를 한번 정리해봐라.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정리를 좋아하잖아.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좀 두껍게 하지 말고 뭐 목차를 참고하든 좀 이렇게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단원 제목이 뭐냐면 다항 함수의 미분법인가요? 요거의 제목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난 시간 어제까지 배운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미분계수라는 거, 뭐 이런 거의 뭐 뜻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도함수라는 거. 그리고 얘는 중요하니까 언급할게요. 로피탈 쓰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어제까지는 뭐 기본적인 계산이야. 그렇잖아. 뭐 그냥 계산해보니까 도함수 계산해보는 거잖아. 그리고 오늘 이제 할 거는 이 도함수를 예를 들어 이런 도함수를 내가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해볼까? 자, 규영아, 얘 도함수 뭐예요? 3x제곱 플러스 4. 이제 다들 기가 됐잖아요. 이제 다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질문. 얘를 어디에서 했냐는 거야. 여러분 구에서 어디서 먹을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여러분 구해가지고 어디 쓸 데가 있나라는 거지. 사실 그게 여기 도함수의 어쩌면 활용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누가 물어본다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를 어디에 써먹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가 이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까지 쭉 이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이번 시험 범위는 앞에 두 개야.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쓰임새는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첫 번째가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접선이라는 거 뭔지 알고 계시죠? 자, 그 접선이라는 걸 한번 식으로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접선의 문제고시.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는 두 번째까지입니다. 여기도 무슨 정리가 있거든. 다들 기억나세요? 자, 두 가지 정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평균값 정리.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대빵 의미가 있는데 문제로 바뀌면 별로 그냥 그닥 느낌 없어요. 평균값 정리.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최초에서 보시고요. 자, 롤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끝나요. 그리고 자, 저희가 무슨 정리를 만날 때 마음가짐. 어차피 얘는 뭐 그런 관련 문제가 있잖아. 예를 들어 샌드위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딱 보면 보등식 두 개에다가 뭐 그런 어떤 컨셉이 있잖아. 얘도 아마 그런 관련 문제가 있고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이거 중에는 소위 식값 구하기 뭐 그런 걸 좀 할 겁니다. 어떤 식을 하나 외워서 식값 구하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이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오른쪽에 여백이 다들 있나요? 네. 좀 많죠? 자, 거기다가 하단에 필기를 조금 길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길게 할 거니까 필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오랜만이니까 오늘의 초월구이야. 그 말인 즉슨 약간 기본적인 계산 위주로 한번 쭉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랜만이니까 또 이제 제가 방학 때는 아마 접선의 뜻도 설명을 했잖아. 오늘도 한번 간단하게만 그림으로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 관련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다? 항상 어떤 함수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관련 문제 볼까요? 그리고 왼쪽에 124번 보셔도 함수 하나 보이세요? 함수 하나. 125, 126, 127 함수 다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접선 문제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요? 여러분 접한다는 게 그런 거야, 사실은. 접한다는 걸 저희가 좀 평상시 일상을 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항상 하나 나올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접선은요, 자,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인데, 자, 요런 느낌을 말하지. 요런 선을 저희가 앞으로 접선이라 부를 건데, 그럼 지훈아, 이런 선이 뭔데요?
혹시 이거를 좀 묘사할 수 있니? 어떤 상태예요? 탈락.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지. 어떤 친구는 선생님 교점이 한 개요. 교점이 한 개일까요? 사실 이 그림은요 교점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접선이란 말은 원래 교점의 개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로? 자, 한 점을 지나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돼? 약간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선을 말합니다. 자, 이미지를 외우세요. 이런 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접선이라고 합니다. 중2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용어를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점, 그 뭐라고 부르게요? 접점이라고 원래 정식 명칭인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접점이란 말보다는 보통 이런 말을 더 좋아해요. 어떤 말? 자, 이 점은요, 지금 이 함수 위에 있나요? 자, 제가 지금부터 위의 점이라고 하면 이 접점을 떠올리면 돼요. 위의 점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늘 유형 중에서 위의 점이 있단 말은 무슨 점도 있게요? 기억나? 자, 밖에 점. 요 점은 뭐라고 부를까요? 얘랑 좀 비교해서 바깥점이라고 제가 필기를 한다면 이런 상태구나. 자, 지금 체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접점이란 말이 원래 공식 명칭인데 실제 문제에 예를 들어 124번처럼 위의 점 이런 말도 쓴단 말이지. 그렇죠? 위의 점이 접점이라고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깥점은요 실제 문제에는 바깥점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얘랑 비교하기 위해 쓴 말이고, 그럼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키워드 혹시 기억나? 점에서 이게 그었다 이런 말이 보통 나오면 이 바깥점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제가 느낌아 지난번 필기보다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잖아요. 저도 발전한다는 거지. 혼자 보면 뭔가 좀 더 예쁜 필기가 생겨요. 갈수록 생겨요. 3년 차인데 여러분 학교에 한 20년 선생님들 잘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어쨌든 자, 요 용어 설명 한번 쭉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들을 쭉 보실래요? 예를 들어 124번 함수 하나 나와 있고 위에 점 나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아래요? 이 접선에 이 선에 방정식 알아보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지금부터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건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첫 번째가 구분이 돼야 돼. 제가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문제를 딱 던지면 이거 셋 중에 무슨 유형이야? 그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보면 지금부터 한번 좀 냉정한가요? 근데 원래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했다는 거는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어렵지. 뭔가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자, 출발했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요. 지금부터 요 왼쪽에다가 상황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가 뭐다? 가장 쉬운 유형인데요. 자, 어떤 함수 하나가 사실은 다 주어져요. 이건 사실 공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상 필기할 때는 fx라고 쓰겠습니다. 자, 함수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뭐냐에 따라 유형의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은요, 소위 뭐가 주어질 때 위의 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즉 이 함수 아니라 이 접점을 딱 하나 주고 요식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위의 점 제가 편의상 a,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상황 파악이 돼야 돼. 셋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그러면 이제 상황마다 어떤 문제풀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외우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해는 제가 지금 시켜드리잖아, 최대한. 그 다음 여러분 몫이에요. 다 외우세요. 알겠지? 자, 그럼 이 친구의 전략은 뭐예요? 기억나는 친구. 위의 점이 나오면 제일 쉽다는 거지. 왜 쉽다?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너네들이 원래 이미 배웠어요. 자, 미분계수의 동료 중에 뭐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 아니잖아. 그게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1번은요, 이미 여기서 알고 있는 근육이에요. 뭘 구하자? 위의 점이 나올 때는요, 저희의 전략은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겁니다.
요게 이제 고1과 저희의 차이점. 고1 애들은 바로 못 갑니다. 대폭 돌아가요.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 막 연립해서 단결식 0이다. 이렇게 해서 막 구하는 게 고1 애들이야. 저희는요 이번에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도함수를 써먹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를 구해올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론상 위의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식 세울 수 있게 없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식 하나를 만들 거야. 이제 우리가 맨 밑에 3번 유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알면 좋습니다. 알겠지? 자, 어떤 공식이에요? 자, 이 기울기랑 위의 점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나마 외우기 좋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최대한 이해도 해보시고 어렵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면요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정답인 거죠. 사실 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잘 봐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울기는요 우리가 1차 함수의 x의 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맞아요. 여기 x의 계수자리.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 혹시 요거 모양들을 보시면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외우실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평행 이동할 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 x축으로 a만큼 가면 x 빼기 a를, y축으로 b만큼 가면 y 빼기 b를.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처럼 외우시면 이렇게 샥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유형 설명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유형은 제가 앞으로 물어보면 저한테 위의 점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점이 줄 때가 있고 이때의 전략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함수에 대입하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4번입니다. 자, 124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앞에 그게 좀 쉬워. 솔직히 말하면 걔네들은 그냥 쉬운데 세 번째 유형만 연습을 좀 하면 걔도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괜찮아요. 이해만 하시면. 알겠지? 항상 여러분들 상황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접선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셋 중에 뭔지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거는 위의 점 유형. 혹은 두 번째 뭐 기울기 유형. 혹은 세 번째 뭐 바깥점 유형. 여기 판단이 되면 그 다음은 그 문제의 전략을 정답 쓸 때는 전개해서 정리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칠판 지울게요. 칠판 지우고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잘 몰랐다 한 번 더 풀어볼 시간 드릴 거야. 한 번 더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부탁인데 방금 제가 필기한 거 있잖아. 꼭 비교해서 보세요. 어떤 친구는 필기는 필기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필기 왜 하는 거야? 그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정아야 일단 무슨 유형일까요? 자, 위의 점 왜요? 나와있잖아.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 그냥 문제를 읽어보시면 나와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위의 점이란 말이 안 나와도 위의 점인 거 알 수 있게 없게. 어떻게? 맞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보통 위의 점인지는 대입을 해봐도 알 수가 있긴 해요. 2,0을 넣어보시면 되잖아. 위의 점입니다. 자, 어쨌든 위의 점이니 먼저 판단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를 딱 주면요. 이게 무슨 유형이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상황 판단이 되고 그 다음은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지. 배운 대로. 자, 위의 점 유형은 제일 쉽습니다. 이유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를? 요 위의 점을 x에 대입하면 뭐를 준다? 기울기를 줍니다. 즉 기울기가 얼마게? 10인가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론상 위의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뭐를 만들 수 있죠?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활용을 하시고 연습을 좀 여기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점이 함수에 없는 현재가 이상하네요. 자,
여기서 짓는 거 어떻게 바꾸면 어디가 오타일까요? 난 딱 보이는데 뭐 어디가 오타게? 이를 여기 이걸 이렇게 배우겠네요. 물론 뒤에도 바꿀 수 있는데 아마 여기가 오타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뭐야 이거? 자, 이렇게 그럼 바꿔서 정정. 그러면 바꿔서 정정. 자, 기울기가 2겠네요. 자, 이제 한번 공식을 써보자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공식도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기울기, 이 자리들이 약간 그 평행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 쓰실 때는 당연히 정리까지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밑에 125번에 한 번 더 해보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25번에 2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고 다음 이용 갑시다. 사실 뭐 얘는 뭐 진지할 건 없어요. 제일 쉬운 거. 두 번째까지는 쉬워. 세 번째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125번이 2번입니다. 잘하는데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25번에 2번입니다. 자, 2번 유형인 손준아, 이거 무슨 유형이야? 접선 문제 맞아? 자, 여러분들이 눈이 가야 될 방향, 접선 문제고요. 첫 번째. 그럼 그 다음 방향은 무슨 유형인지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유형이야? 위의 점. 자, 어디에 써있어요? 사실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혹은 살짝 대입해봐도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위의 점 유형. 그럼 세 번째 전략을 떠올릴 겁니다. 위에 대한 유형이니까 뭐를 구하죠? 기울기를 구하는 게 전략이고 기울기는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기울기를 줍니다. 한번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대입해 보시면요. 기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가는 거를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두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다들 뭐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는? 오케이. 자, 오른쪽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접선 관련 두 번째 유형. 자, 필기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번이랑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역시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여전히 함수는 나올까 안 나올까? 여전히 나와야 돼. 그 이유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접하려면 누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이번엔 반대로 누가 써? 접선의 기울기를 줘요. 그치? 제가 설명을 위해 편의상 M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문제 먼저 볼까요? 왼쪽에 126번처럼 접선의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야. 반대로. 그 말은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했죠.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주면 이 친구의 전략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위의 점을 구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과 비교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1번은 다시 위의 점을 주면 기울기를 구하면 돼. 도함수. 어쩌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이에요. 2번은 기울기를 주면 위의 점을 구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 위의 점을 구해야 되니까 문자나 빌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쪽만 A라고 빌려오시면 Y는 굳이 빌려올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어차피 위의 점이면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나 빌려와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 얘랑 누가 같을까요? 얘는 위의 점이니까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구하죠? 여러분들 A를 구해오시면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전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다음 장 내용인데 미리 필기를 하겠습니다. 지워지니까.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앞으로 기울기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기울기를 예를 들어 왼쪽처럼 126번처럼 그냥 줄까요? 앞으로? 물론 기울기 그치 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랄까 뭐 너무 뻔한 흐름이 있잖아. 이거를 간접적으로 주는 몇 가지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두 개만 딱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네. 자, 평행이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같으니까 꺼내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또 뭐? 수직이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체크해요? 곱해서 많이.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대답하는 친구는 그냥 영어 나오셔 외운 거고 아직 많이 안 하면 영어는 못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 두 개는 당연히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기울기처럼 보이셔야 돼요. 기울기 말이 없어도. 아시겠죠? 한번 정리부터 하고 바로 왼쪽 문제 가볼까요? 자, 126번입니다. 자, 두 번째 요는 기울기고 여기까지는 이지. 사실 어쩌면 방금 위에 있던 걸 하는 느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여기까지는 뭔가 그냥 풀리는데 세 번째 요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자, 왼쪽에 12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전략을 안 지우고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이대로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 필기랑 꼭 같이 공부하세요. 어떤 친구는 필기 따로 문제 따로 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이대로 와있지. 다시. 적당히 하고 싶어. 적당히 이렇게 하면. 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누구 볼까? 지연아. 이 문제는 무슨 경일까요? 그치. 접하고 이제 접선 문제입니다. 접선 문제구나.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다?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 이게 이때 말도 그냥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기울기 유형입니다. 그 기울기 유형이 판단이 되면 이제 요 전략을 떠올려서 그대로 쓰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이 친구의 전략은 뭐다? 자, 기울기가 나오면 반대로 나는 위에 있는 점, 또 다른 말로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궁금하다는 거지.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문자 하나 빌려올 건데 Y쪽은 빌려오지 마세요. 어차피 X만 빌려오면 위에 있다면서 Y는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빌려도 돼. 근데 사실 굳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빌려올 이유가. 이렇게. 그리고 뭐 하죠? 이제 여기서 식을 딱 만들 겁니다. 여기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죠. 그리고 자, 이 친구를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누굴? 위의 점을 넣으면 얘도 기울기를 줘야 돼. 접선이 이렇게 해서 같다 라고 식을 세워서 A를 가져주는 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A 값이 얼마? 자, 1이 나오고요. A 값이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위의 점이 완성이 되겠죠. A 값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위의 점과 여기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끝납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 자, 2항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정답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자, 2번 문제. 자, 오른쪽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27번의 2번 문제입니다. 자, 127번의 2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소개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가끔 친구가 물어보잖아. 그런 경험 다들 없나요? 혹시 뭐 친구가 없나요? 친구가 있잖아.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뭐 개인주의가 되게 팽배해 져가지고.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막 물어볼 때 가끔 나는 풀 수 있겠단 말이지. 근데 설명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지. 이게 뭔가 풀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쩌면 이제 그 수학 성적이 적당히는 나오겠지만 보통 최상위권이 힘들어요. 왜냐면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뭐랄까 그냥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구조까지 파악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걔네들은 사실 되게 심플해. 문제 푸는 게 딱 보면 기계처럼 풀어요. 접선 관련된 문제는? 그럼 셋 중에 뭐지?
기울기 유형이네. 그럼 걔 전략 뭐더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사실은. 배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안 풀리는 친구는 제가 질문해보면 알아요. 뭐가 이거 무슨 유형이야? 무슨 말이죠? 막 이런 질문 던져요. 거꾸로 저한테. 그럼 뭔가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2는요 좀 공부하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혹시 여러분 이 문제 정답 몇 개 나오던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자,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요 이해를 하면 당연히 가능해요. 자, 한번 오른쪽에 간단하게 이해부터 시켜드릴게요. 자, 기울기를 줬단 말은요. 자, 기울기를 줬단 말은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한테 왜 이래? 자, 우리한테 어쩌면 모양을 정해준 거 맞아요? 사실 기울기라는 게 1차 함수의 모양 역할입니다.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모양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를요. 왜 이래 오늘? 자, 예를요. 여기 함수에다가 뭐 이게 붙여봐. 접하게끔. 딱 봐도 몇 군데 보이세요? 이렇게. 모양 다른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해요. 아까 위의점 유형은 위의점이 고정되어 있잖아. 무조건 안 합니다. 이해를 한다. 근데 이제 기울기 유형은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지. 함수에 따라서. 자, 이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대신에 마지막에 두 개로 가면 됩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기울기 가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읽어야죠? 자, 위의 점 하다 보면요 빨라집니다. 하다 보면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얘도 접선의 기울기고요. 쟤도 접선의 기울기라면서요. 여기서 a를 구해옵니다. 즉 a가 몇 개 나온다? 뿔마 2.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기울기는 둘 다 3이에요. 기울기는 같아야겠죠. 기본 세팅이니까. 근데 뭐가 다르다? 자, 위의 점이 달라요.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위의 점은 얼마예요? 9인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a가 2라면 위의 점은요? 아까 저 20% 건데. 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각각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오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물론 정답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까지 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7인가요?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넘어가서 마지막 유형 소개드릴게요. 사실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얘는 생각보다 유형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접선 같은 유형은요, 아까 말했지만 같은 말인데 좀 다른 표현들을 쓸 거야. 아까처럼 뭐 기울기를 그냥 안 주고 다른 표현으로.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뭐 오늘 어려운 건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이 뒤에 정리도 쉬운데 요게 좀 어려워요. 알겠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상황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어떤 상황? 자, 역시나 함수는 여전히 나온다라는 거. 접해야 되니까요. 기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번 유형은 1번과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했잖아. 3번 유형도 1번과 비교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요, 얘도 뭐가 나와요? 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 몇 번 문제 있어? 128번 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점만 나왔다 하면 1번처럼 돼요. 그거에 홀린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맨 위에 이제 책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바깥점을 줄 때가 있어요. 바깥점을 줄 때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바깥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요? 여러분, 위의 점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서 뭐 대입해서 되면 위의 점이고 바깥점 대입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한번 왼쪽에 128번 한번 대입해 보실래요? 저거 될까요? 바깥점입니다. 혹은 방금 민채 말대로 보통 키워드 중에 그었다.
그리고 위의 점을 그었단 말은 안 써요. 바깥에서 그어버린 거예요. 네. 바깥점. 아니 상황. 그래서 비커마시. 상황. 상황. 그러면 여기 여전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항상 체크를. 어쩌면 뭐 같은 말 상황, 유형 그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대요. 이런 상황이 있대요. 그리고 자 바깥점 유형에서는 지금부터 전략이 좀 길어. 요 전략을 제가 필기를 딱 해놓고 아까처럼 요거 안 지우고 그대로 해볼 겁니다. 오늘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본 수업 때 해도 이제 요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바깥점 유형, 자, 바깥점이 나올 때는 자 전략입니다. 첫 번째 위에 2번처럼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바깥에서 그어도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위에 점을 먼저 뭐라고 되죠? 아까처럼 이렇게 문자 하나 빌려와서 둘 겁니다. 위에 점. 지금 아마 여기는 A에 관한 식이겠죠. 그치? 그리고 자, 위에 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쨌든 1차 함수 식을 만들려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바깥점은요, 기울기를 절대 못 줍니다. 근데 위의 점은요, 뭐를 줘요? 우리한테 접선의 기울기를 준다는 거지. 어떻게?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일 거야. 위의 점일 때는 기울기를 준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위의 점을 두고 출발해야 돼. 근데 봐봐, 느낌 와? 지금 얘도 A에 관한 식이지. 얘도 아마 뭘까요? 얘도 A에 관한 식이야. 둘 다 A에 관한 식이라서 그 다음에 식의 뼈대가 아주 안 예뻐요. 보통 길거나 뭔가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뭐 하자? 방금 말했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접선의 방정식 뭐를 세우자? 소위 뼈대란 걸 좀 세울 겁니다. 어쨌든 A에 관한 식이지만 저 말고 C가 기울기 알면 이론상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개 아는 거니까. 그치? 대신에 방금 말했지만 이게 아마 실제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좀 뭔가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도 자 아까 제가 위에 공식을 왜 외우라고 했냐면 이 문제가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소개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1랩에도 위에서 방금 했던 그 공식을 A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 숫자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형용이 나세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우리 아직 안 쓴 게 뭐야? 자, 여기서 그거였잖아. 그 말은 요 접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공식에다가 맞아요. 마지막 단계는 바깥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뭐를 구해오죠? A를 구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A를 구한 다음에 마무리는요. 위에가 뼈대 아니야. 이 뼈대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흐름이에요. 흐름만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얘는 실제로 문제랑 같이 봐야 이해가 돼. 저는 똑같은 걸 할 건데 일단은 미리 말할게요. 요 식이 좀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막상 해보시면. 왜 온통 A거든요. 이게 다 A에 관한 식이야 지금.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필기를 하셔야 안 헷갈리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딱 몇 번만 해봐. 그러면 나중에 다 맞춥니다. 생각보다 특히 이 바깥점 유형은 애초에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어렵게 안 나와요. 좀 심플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필기 끝난 친구는 자 왼쪽 한번 가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자, 128번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물어보자.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일까요? 자, 왜 바깥점 유형이야? 자, 그치. 첫 번째 힌트는 그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르겠다. 대입해보세요. 대입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세요. 점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이제 세 번째 이용도 점이 나온단 말이지. 1번 이용과 꼭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상황 쪽만 딱 지운 다음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정아야. 알겠지?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이 자 여기 읽어보시면 점 하나가 보이네요. 근데 이 점은 실제로 대입하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었다는 말, 즉 바깥점 유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설명한 다음에 물어볼 거야. 자, 이거 지영아 무슨 유형이야? 그러면
바깥점이요.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와야 그 다음 전략을 쓸 거예요. 외운 쭉 쓸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대로 볼게요. 시작할게요. 자, 바깥점 이용이니까 첫 번째 전략은 뭐다? 어쨌든 바깥에서 그었지만 만나는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접점을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조작하는 거예요. 자, 위의 점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쨌든 이제 1번에서 위의 점이 나왔잖아. 그럼 이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이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 친구를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누구를? 요 A를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나와요. 맞나요? 이해돼? 자, 이제 어쨌든 둘 다 A지만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점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론상 식을 만들 수가 있대요. 자, 지금부터 세 번째 뭘 만들자? 접선의 방정식. 뼈대란 말을 쓸까요? 뼈대를 좀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뼈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아까 제가 외우라는 공식이 이제 여기서 뼈대 만들려고 그걸 외우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공식을 몰라도 위에 두 개는 그냥 풀 수 있거든요. 대충 풀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이 뼈대를 만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맞나요? 아까 숫자였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자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가 뭐다? 네 번째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네 번째는요. 자, 요 점을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쟤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만들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었단 말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나야 됩니다. 거기서 그었단 말은 얘를 지날 거예요. 그래서 지난다. 한번 y에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서 이제 이 식을 전개해서 a를 구해봅니다. 알겠죠? 자, 1레벨은 2차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보시면요. 혹시 구한 친구 헬프 뭐 나와요? 귀찮으세요. 뭐나요 혹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아, 식을 말해주는 거야? 정리하면 뭐 나오는 A 아니요, a 값만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나 나와요? 0이랑 마이너스 아, 두 개?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를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바본가? 자, 오케이. 이렇게. 이 시간에 풀걸.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꺼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는요. 여기 써있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이 식의 뼈대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하면, 만들어놨잖아요. 대입만 하면 적방을 줍니다. 이번에 정답 몇 개예요? 2개 그럴 수 있게 없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뒤에 보시면요. 정답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요. 첫 번째 식은 y 빼기 4 빼기 자 오케이 y 빼기 1은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3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식가 나. 그리고 두 번째 식은 a 자리에 0 넣어보시면요 이거래요.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답 쓸 때는 예쁘게 정리까지 해서 y는 마이너스 3x 빼기 6 빼기 5 얘는 y는 x 빼기 1 이렇게 혹시 나온 친구 나는 이거 할 수 있겠다. 제가 보이세요? 저는 오른쪽 빼기로 하면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129번에 1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오늘의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렵다는 말보다는 어쩌면 제가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드렸어요. 사실은 근거들이 있어요. 곳곳에 해야 되는 이유. 처음에 위의 점을 둬야 그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저거 두 개로 식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마지막 바깥점을 대입해서 A를 구합니다. A를 구한 다음에 원래 뼈대에 대입하면 적방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왜 두 개가 가능하냐면 바깥점 이용도 바깥에서 그었잖아. 이렇게 긋는 거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의 점만 항상 한 개고요. 나머지 두 개는 두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조용 하시면 돼요. 자, 129번에 1번 문제 한번 더 해보시고
일단 오늘 접선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제 뭐 초벌구 이런 거 쓰니까 아마 요 근래에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또 배울 거 아니야. 조만간 아마 여기 오실 건데 그때 한번 잘 들어봐. 혹은 옆에 친구 물어본다. 설명해 주세요. 뭐야.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야. 나도 도움이 돼요. 위에 점, 기울기, 뼈에 대입해서 A 걸고 다시 넣어서 12개. 원래라면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그냥 쭉 해서 끝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쉴까요? 그래요. 그럼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무슨 정리는 기억나세요? 그 C값 구하는 막 공식 하나가 있어 그냥 외워서 푸면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의 정리 중에 그나마 제일 까다로운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 친구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명도 있고 특히 이제 몇몇 스페셜한 유형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야 딱 보면 티가 나죠. 샌드위치는 하시면 되고 최대값 정리는 그냥 최대값 구하면 됩니다. 특히 정리를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두 가지 정리는 C값 구하면서 그냥 식 외워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분 넘게 드렸어요. 한 2분 30초에서 3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오랜만이니까 시간을 넉넉히 드린 건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요 한 1분 30초 늘어내야 돼요. 아니 얘네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좀 시기 길어요. 자, 한번 그러면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시 말할게. 제발 점 나왔다고 아까 1번처럼 풀면 안 돼요. 자,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주어진 점에서 곡선에 그었다. 이 말 때문에 뭐 소위 바깥점 이라고 판단이 먼저 돼야 돼. 첫 번째가 상황 판단입니다. 무슨 명이라는 거야. 셋 중에서. 그럼 자, 바깥점 명이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친구의 전략이 있잖아. 전략을 쭉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에 있는 두 번째 영과 동일하게 위의 점이 먼저 필요합니다. 위의 점이 있을 거니까 A라는 문자 빌려와서 혹시 제가 이거 풀라고 했나요? 네. 자, 위의 점이 있을 거니까 A라는 문자 빌려와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뭐? 자, 위의 점을 왜 뒀다? 이렇게 둬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식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자, 기울기를 구합시다. 자, 기울기를 구합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 소위 뼈대를 좀 A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A만을 식일 겁니다. 알겠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아까 제가 오늘 처음에 설명드릴 때 공식 하나를 만든 게 사실 이 문제 하나 바라보고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기울기, 이 자리는 평행이동 한다는 느낌으로 반대로 넣는 겁니다. 여기가 A란 말은 여기는 X 빼기 A로, 여기가 이거란 말은 여기 빼기로 반대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안 쓴 거, 여기에서 그었으니까 이 점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다가 X, Y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전개까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풀게요. 자, 숨 한번 쉬고.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A, 플러스 9. 이렇게 여러분들 이항에서 정리까지 해보시면요. A제곱 빼기 6A 플러스 1 넣으면 플러스 8. 이 돼서 A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이번에도 2개 나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마무리는요. 요 A를 여기 뼈대 만들어서 여기 넣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느낌 와. 아까 제 필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몇 번만 해보시면 좀 길지언정 사실 그냥 어렵진 않아요. 좀 하다 보면. 알겠지? 한번 대입해서 식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좀 보고 올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요. 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 하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8 나온 친구. 나는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방금 지은이 말대로 계산 미스가 많이 나와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곳곳에 대입도 많이 해야 되고 푼 다음에 또 대입을 또 해서 정리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좀 계산 실수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그럼 27분인데 37분까지 쉬었다가 힘